계약을 위반했으면 당연히 돈을 줘야 되고 손해는 당연히 손해를 배상해야 되는데 이거를 정해놓는 게 왜 중요하지? 라고 생각을 좀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네, 안녕하세요. A파트 김은찬 변호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부동산 클럽하우스의 김태용 변호사입니다. 네, 오늘은 그 부동산 계약에서 좀 문제가 많이 되는 내용들 중에서 위약금에 대해서 한번 좀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일단 위약금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주시죠. 말 그대로 계약을 위반했을 때 줘야 되는 돈,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위약금이랑 손해배상액의 예정. 인터넷 보면은 사실은 둘 다 이렇게 좀 등장을 해가지고 좀 혼동을 느끼는 경우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차이를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은 그 위약금 중에 이제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이제 그런 성질을 가지는 게 있는 거죠. 특히 이제 계약상 이제 상대방이 이제 계약을 위반했을 때 그거에 대해서 이제 얼마를 받을 거냐 이런 걸 이제 정해 놓는데 종류가 이제 두 개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뭐 위약벌이라는 게 있고 그다음에 손해배상액의 예정이라는 게 있고. 위약벌이 뭐냐? 그냥 벌이에요, 벌. 계약 위반했을 때 손해배상 이런 걸 떠나서 별개로 얼마를 줘라. 위반하면은 그냥 사유불문 그냥 줘라. 그냥 위반했으면 이제 위반했으니까 부과되는 어떤 그런 벌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근데 손해배상액의 예정 이건 계약을 위반했으면 이제 한쪽이 이제 손해를 입겠죠. 미리 배상해야 되는 금액을 정해 놓은 거, 합의해 놓은 금액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계약을 위반했으면 당연히 돈을 줘야 되고 손해는 당연히 손해를 배상해야 되는데 이거를 정해 놓는 게 왜 중요하지? 라고 생각을 좀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미리 정해 놓으면서 좀 가질 수 있는 이점이 뭐가 있을까요? 가장 큰 게 일단 위반해서 손해를 입었어요. 손해를 얼마나 입었냐, 이걸 어떻게 입증할 거냐. 이게 생각보다 그렇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10억짜리 아파트를 팔았어요. 근데 이제는 뭐 매수인 쪽에서 잔금을 줘야 되는데 잔금을 제대로 안 줬어요. 그러면 또 매도인이 입은 손해가 있잖아요. 그렇죠. 어떤 손해가 발생했고 그 손해가 얼마만큼 금액이 나오고 그 손해 입은 쪽에서 이제 입증을 해야 되는데 뭐 그런 걸 다 떠나가지고 그냥 계약을 위반했어.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얼마를 내놔 정해놓으면 그 돈 바로 청구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면 사람들이 결국 이제 부동산 거래라는 게 큰 돈이 왔다 갔다 하는데 이게 상대방이 좀 의무 이행을 하지 않게 되면 큰 돈이 묶이거나 뭐 대출 이자를 내거나 이런 어떤 손실들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 이거를 일일이 입증할 필요가 없이 사전에 계약 당사자 간에 정해놓는 게 있다면은 쉽게 곧바로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이게 내가 입은 손해랑 우리 둘이 정해놓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이랑 비교를 해봤을 때 그 손해가 더 커요. 그런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실제 손해가 더 많아요. 그래도 그 금액만큼 받을 수 있고 또 근데 반대로 또 나쁠 것도 없는 게 뭐 실제 손해가 얼마 뭐 안 드는 것 같아요. 그래도 정해놓은 금액을 또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실제 발생한 손해가 얼마든 간에 둘이 정해놓은 그 손해 금액으로 그냥 정리하자 우리 이런 의미라는 거죠. 미리 합의해 놓은 거죠 그렇게. 내가 계약 의무 이행을 못했어요. 그거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는데 나도 어쩔 수 없는 사유 때문에 계약 의무 이행을 못한 것이고 이 부분이 억울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좀 어떻게 될까요? 이제 그런 경우에는 이제 뭐 본인이 이제 과실 없음을 이제 항변을 해가지고 그게 인정되면은 뭐 안 물 수도 있는데. 그것도 쉽진 않아요. 왜냐면은 일단 기본적으로 금전채무, 그러니까 돈 줘야 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 자신이 과실 없음을 항변을 못 한다고 법에서 그렇게 정해놨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뭐 잔금날 이제 돈 주러 가다가 뭐 교통사고 나서 뭐 못 갔어요. 자기가 뭐 실수도 아니고 앞에서 차가 와서 박았어요. 그것도 본인 과실은 아니잖아요. 그래도 채무 불이행, 돈 줘야 돼요. 실질적으로 돈을 줘야 되는 어떤 채무에 있어서는 정해진 날짜에 돈을 주지 않으면 무과실을 인정하기 어렵다. 뭐 이렇게 설명이 되네요. 계약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계약 금액을 위약 금액으로 한다 이렇게 많이들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해약금이랑 위약금이랑 많이들 헷갈리죠. 다 혼동하시죠. 위약금을 꼭 계약금 기준으로 산정을 해놔야 되나요? 이런 민사상 계약에 있어서는 정하기 나름이에요. 계약금 기준으로 안 하고 그냥 뭐 10억짜리 계약을 해요. 매수인이 위반했다, 잔금 제대로 못 졌다. 그럼 뭐 10억 달라. 근데 물론 이제 너무 크게 되면은 이제 재판까지 갔을 때 감액될 수는 있긴 한데. 그렇죠. 직권으로 뭐 깎을 수 있죠. 꼭 굳이 뭐 계약금을 기준으로 할 필요는 없다는 얘기예요. 한 2배 정도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더 편해지는 게 상대방이 이제 뭐 계약을 위반을 했어요. 그때 이제는 그 위약금이든 어떤 손해배상을 구해야 되는데 다 합의로 정해놨잖아요. 그럼 그거 자체가 증거고 사실이고 하니까 뭐 재판 가더라도 할 게 없죠. 그냥 바로 이기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 중요한 계약일수록 위약금을 잘 정해두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무조건 계약서는 처음에 쓰실 때 하나하나씩 보면서 나중에 이런 상황 다 이제
생각을 하셔가지고 이럴 거 발생했을 때 미리 다 넣으셔야 돼요. 그래서 좀 계약 잘 하시는 분들 보면은 특약상 뭐 1번부터 10번 결제해가지고 뒤에 붙이고 그렇게 많이도 해요. 예. 오늘은 위약금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봤는데 결국에는 계약의 내용이 좀 중요하고 향후에 이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에 대해서 미리 정해놓고 싶다면은 위약 금액을 잘 정리를 해가지고 명시를 해놓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손해가 발생했고 소송을 해야 되는 그런 경우에 처해 있다면은 변호사 상담이 필요하실 텐데요. 궁금하신 점은 댓글 남겨주시면 저희가 확인해가지고 댓글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